반갑습니다.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울림을 전하는 종합 정보 프로그램 매거진 원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함께여서 극복할 수 있었고 함께여서 웃을 수 있었으며 함께여서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남은 12월도 우리 함께 잘 마무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원기 107년 12월 둘째 주 매거진 원 시작합니다. 원기 107년 12월 1일 명절 대제를 맞아 소태산 대종사 장의행렬을 쫓아 떠난 특별한 도보순례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원불교 역사박물관이 200찰 원로교무의 고증을 거친 소태산 대종사 장의행렬 도보순례 대종사 숨결따라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순례는 특별히 소태산 대종사님의 친견 제자인 200찰 원로교무가 동행해 그 의미를 더했는데요. 소태산 대종사님 열반 당시 장의행렬에 함께하지 못했던 이 원로교무는 따로 행렬을 쫓아 장자산 공동묘지까지 갔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덕분에 이번 순례가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4시간에 걸친 순례는 중앙총부 대각전에서 시작돼 새말지서, 꽃밭제 공동묘지, 이리고등학교, 천일고무 공장터, 수도산 화장터, 쌍방울 사거리, 장자산 공동묘지의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리고등학교와 수도산 화장터, 장자산 공동묘지에서는 이 원로교무가 생생한 회고담을 전해 순례에 함께한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신성의 원불교 역사박물관 관장은 이번 순례에 앞으로 미래를 열어갈 예비 교무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순례를 통해 역사의 증인이 되어 앞으로 교단 역사를 바르게 이어갈 인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사나 예비 교무는 역사를 문자에 의지하는 것보다 직접 체험하고 찾아봄으로써 더 깊이 알게 되고 기억과 마음에 깊게 남는 것 같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대중매체로서의 특성을 10분 발휘해 교단의 소통과 대중교화의 길을 열어온 원음방송이 11월 30일 창사 24주년을 맞았습니다. 방송교화를 통해 우리 사회를 맑고 밝고 훈훈하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온 원음방송이 창사 24주년을 이틀 앞둔 지난 11월 28일 독산동 신사옥에서 원음방송 창사 24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오경석 PD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서 원음방송 임직원들은 원음방송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큰 과오 없이 이어져 올 수 있음은 모두 법신불 사은님의 은혜며 앞으로도 미래교화의 중심인 방송교화 사업의 서원을 이룰 수 있게 크신 해광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염원하는 설명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어 내년 창사 25주년 행사와 더불어 원음방송 사업 건립 불사 이전을 축하하기 위한 봉불 및 개관식을 준비하고 있으며 방송교화의 서원을 이뤄가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 건립 불사가 교단을 비롯한 재가 출가 전교도 및 대중의 합력과 후원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법신불 사은님 전에 기도했습니다. 라디오국 박종훈 PD는 1998년 원음방송 개국 준비 당시와 방송 초창기 시절 그리고 24년간 제작해온 프로그램들을 추억하며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많은 격려와 기회를 준 원음방송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은혜 속에서 자만하지 않으며 해로움 속에서 은혜를 찾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감상담을 전했습니다. 이관도 사장은 먼저 독산동 시대를 열기까지 원음방송의 역사 속에 직원들의 노고가 녹아있음을 치하한 뒤 정산종사법어 도움편 4장을 전하며 힘든 상황에서도 독산동 사옥 이전을 추진한 것은 원음방송의 희망을 만들고자 했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방송 환경은 점점 더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 또한 내가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복을 만들 수도 해를 만들 수도 있으니 모두가 좋은 마음으로 은혜로운 업을 지어나가길 바란다고 축원했습니다. 생명평화 탈핵순례가 10년 역사를 맞이한 가운데 523차 생명평화 탈핵순례 기도가 진행됐습니다. 생명평화 탈핵순례가 11월 28일 523차를 맞았습니다.
특히 이날은 순례기도 10주년을 맞아 일부에서는 일반 시민들은 물론 영광교구, 전북교구, 광주 전남교구 교구장과 제가 출가교도, 원불교 환경연대 및 둥근햇빛 발전조합이 참여해 영광군청 앞에서 함께 기도를 올렸고, 한빛원전 주변에 위치한 홍농 서초등학교에서 원전 정문까지 도보순례에 나섰습니다. 이어 2부에서는 원전 앞에서 기도식을 올린 후 제3회 삼보일배 오체투지 환경상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생명평화 탈핵순례단을 대표해 구동명 교무와 김기성 교무에게 환경상을 수여한 한은숙 전북교구장은 기후위기 시대의 생명과 평화를 위한 노력과 미래를 위한 실천,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하심의 정신이 오늘 이 자리를 있게 한 것 같다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미래 역량을 갖춘 전무 출신 인재 발굴을 위한 서원 장학금, 인재 발굴 지원금 수여식이 12월 3일 중앙총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수여식에는 서원 장학생과 인재 발굴 지원금 대상자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원기 104년도부터 시작된 서원 장학금은 교정원 교육부가 전무 출신의 진로를 준비 또는 고민하는 고등학생,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무 출신 인재 발굴을 위해 교육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교당 활동에 적극적이며 향후 출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이들을 100일 불공 프로젝트를 통해 선발하는데요. 올해 서원 장학생으로 선발돼 장학금을 받는 대상자는 모두 15명이며 또한 인재 발굴에 따른 지원도 올해 첫 시행이 되면서 15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내년 영산선악대학교 진학을 앞둔 서전주교당 정인용 청년은 개인이 자유와 물질 문명을 추구하고 살아왔는데 방황과 힘든 역경에서 그래도 희망을 찾을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원불교였다며 따뜻함을 느낀 이곳에서 나도 그 주체가 되고 싶었다고 출가 결심의 마음을 설명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웃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좋았다는 동진주교당 정세민 학생은 지도 교무님을 만나면서 세상을 넓게 보게 됐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전무 출신임을 알게 되었다며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교무가 되고 싶다고 서원을 다짐했습니다. 나상호 교정원장은 수여식에서 솔 키워 정자 본다는 대산 종사님의 말씀을 전하며 번듯한 정자 하나도 처음 시작은 솔씨부터 시작하는 것이니 오늘의 발언을 시작으로 그 마음을 놓지 않으면 그 서원은 꼭 이뤄질 것을 확신한다며 참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생활과 일터에서 마음 공부의 변화된 사례를 나누는 마음 공부 세미나가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진행됐습니다. 11월 25일 중앙총부 법원관에서 열린 제15회 마음공부연구소 세미나는 삶과 일터에서 마음 공부로 속 깊은 수행을 하는 교도들의 체험담을 통해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단법인 행복한 가족 마음공부연구소 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생멸 없는 나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 권도갑 교무는 능히 선하고 능히 악한 나, 능히 죄짓고 능히 복짓는 나, 능히 고통하고 능히 즐거워하는 나, 능히 옳고 능히 그른 나는 누구인가를 자문케 한 뒤 태어난 적도 없고 죽지도 않는 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스스로 가슴에 품고 자신에게 물어보자고 역설했습니다. 이어진 마음공부 발표는 하늘교당 이군도 교무가 맡았습니다. 온 삶 마음일기를 교화 현장에 접목한 이 교무는 교도가 나를 평가하면 안 돼, 마음 공부에 더 관심이 많아야 돼라는 두 편의 마음일기를 발표하며 참석자들로 하여금 교도 한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살리는 것이 만 사람을 이해하고 살리는 것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행복한 가족 마음공부연구소 양경희 소장은 마음공부연구소 세미나가 쉬지 않고 다복다복 걸어온 세월이 16년이라며 어려운 시기 꾸준하면서도 치열하게 공부하며 실천 발표회를 진행한 것은 마음 공부의 힘이 위대하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말로 도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추워진 날씨 속에서 원불교는 지역 곳곳에 따뜻한 손길을 내어주고 있는데요. 그중 오늘은 원불교의 은혜가 담긴 김치 나눔을 위한 광주 전남교구 김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11월 30일 광주 전남교구 본공회가 교구 사무국 지하 본공회실에서 본공회원들의 합력으로 김장을 마쳤습니다. 이도현 본공회장의 지휘 아래 광주 전남교구 본공회원들은 재료를 다듬고 준비하고 버무리는 동안 한시도 웃음을 잃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완성된 김장김치는 내년 도시락 봉사에 사용돼 교구 내 보살핌이 필요한 곳곳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도현 광주 전남교구 본공회장은 바쁜 가운데도 함께해준 본공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한 뒤 이웃들과 김치를 나눌 생각을 하니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 전남교구 본공회는 매년 겨울에는 도시락 나눔 사업에 이용될 김장을, 봄에는 대각 개교절에 맞춰 이웃에게 나눌 김치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원불교 일원 사상에 근거해 종교문화예술의 발전과 공익을 도모하고 대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온 곳이 있습니다. 바로 원불교 문화사회부인데요. 한 해를 서서히 갈무리하는 이 시점에 올 한 해 원불교 문화사회부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내년에는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문화사회부 박대성 교무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카메라 보시고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불교 문화사회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대성 교무입니다. 오늘 또 신사옥 입주도 거듭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 갖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또 신사옥에서 함께하게 됐는데요. 문화사회부라고 하면 일단 가장 쉽게 생각이 드는 게 문화와 또 사회 전반적인 것을 아우르고 있다. 꽤 볼륨이 클 것 같거든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크게는 말 그대로 정말 대사회적인 현안과 이슈들을 응대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그중에서 중요한 게 종교 문화, 특히 원불교 문화를 어떻게 살려나갈 수 있고 또 보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보급도 하고 또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네, 뭐 어떻게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원불교 기록도 관리한다고요? 대종사님 이래로 지금 원불교 역사에서 많은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원불교는 초기 역사부터 다양한 문화에 대한 기록물들이 다행스럽게도 보존이 되어 있는데요. 이 보존된 기록물뿐만 아니라 현대에는 많은 디지털 문서들도 계속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서들을 계속 모으고 또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걸 좀 자유롭게 우리 교도님들이나 또 일반인 분들도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계기, 플랫폼 이런 것들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일들은 참 방대한 걸 담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씩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기 107년도를 좀 포괄적으로 살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올 초 문화사회부에서 원기 107년의 역점 사업으로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먼저 인권, 평화, 통일, 교화, 기반 조성의 세부 계획으로 정말 뭐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의료, 체육, 국방 등 정말 각 분야의 사회활동에 인재를 발굴하고 또 교육하는 일에 중점을 좀 둔 것이 있는데요. 이 부분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사회가 정말 발전하고 우리나라 한국 사회가 어떤 고도의 성장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대응해야 될 사안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뭐 기후 변화에 따른 어떤 위기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들 삶에 직결되어 있는 인권 문제 같은 것들, 다양한 변화상에 따라서 우리 교단도 거기에 대한 대응들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교단의 다양한 출가 인재, 재가 인재들을 좀 더 리스트를 만들고 이것들이 이런 분들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역할들이 되게 필요하겠다. 이게 많은 어떤 요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올해 문화사회부에서 이 일들을 진행하면서 특히 인권에 대한 문제 그리고 통일 사업, 남북 관계가 지금 잠깐 경색의 어떤 좀 기로에 놓여 있긴 한데요. 그러나 장기적인 시점에서 어쨌든 남과 북이 계속 교류하고 협력해야 되는 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올해 이제 통일에 관한 공부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전문가들을 모셔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큰 어떤 과제 중에 하나죠.
네, 그러면은 이 첫 번째인 인권평화통일교화 기반 조성에 입각한 이 계획에서 좀 일정 소득이 있었는지 소개를 해주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올해 문화사회부에 저도 이제 부임하고 저희들이 어떤 당면 과제로서 인권 통일 전문가들을 조금 양성도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재가 출가 전문가들은 계속 좀 규합해보자, 시스템화해보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특히 사회가 발전하다 보면은 특히 우리가 많이 지금 당면한 과제가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 이것들은 정말 저희가 정말 발밑에 떨어진 문제거든요. 네. 교단 내에 기후, 과학 이런 전문가들을 좀 계속 찾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전문가들도 또 저희들이 키워야겠다 이런 어떤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최근에 남북 관계가 사실은 좀 경색되어 있고 네.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지만 겨울이 가면 봄이 온다. 네. 지금의 이런 부분들도 언젠간 해결할 수 있겠다. 그래서 대종사님 이하 많은 스승님들이 가르쳐 주시고 부촉해 주신 것처럼 통일에 대한 문제, 북한 이탈 주민들이나 북한에 대한 우리가 알아야겠다.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어떻게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재가 전문가들 그리고 저희 출가 교무님들을 좀 전문가로 양성해야겠다. 이런 목표들을 좀 거의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업무 시스템 개선 사항으로 국고사업 전담팀을 구성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팀이 구성이 되어 있나요? 저희 문화사회부에서 이제 교단적으로 그렇고 네.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큰 사업 중에 하나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 사업을 저희 교단의 이 문화 활동이나 다양한 뭐 생명 존중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해서 진행하게 되거든요. 네. 기존에는 사실은 이 대외 공신력이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많이 투입돼야 네. 되는 사업이라서 국가 단위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이 부분을 별도의 팀을 꾸려서 진행해야겠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 또 국고 공모에 또 많이 참여해 본 경험을 네. 갖고 있던 제가 교도님들을 모셔서 아직은 이제 저희들이 초보적인 단계긴 한데 이런 일을 전담할 수 있는 팀을 저희들이 구성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뭐 성과가 나왔나요? 실질적으로 사실은 국고 보조금 사업이 사실 규모가 실질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는 3억이 증액이 됐고요. 사실은 요 금액이라는 게 물론 이제 금액도 중요한데 국가에서 사실은 이 지원을 받을 때 상당히 까다롭고 네. 어떤 철저한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그런 증액을 이루어진다는 건 상당히 정부로부터 공신력, 특히 문화체육 관광부로부터 어떤 공신력을 인정받았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고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비용도 중요하겠지만 그 네. 금액만큼이나 더 우리가 의미를 좀 살펴봐야 네, 될 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역점 사업은 역사기록 전시관 설립 추진입니다. 자, 정말 이거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는지 좀 네. 궁금한데요. 사실은 앞서 두 개의 과제는 사실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은 네. 실질적으로도 이제 보이는 게 있는데 지금 역사 기록관이란 건 상당하게 큰 시기와 시간을 갖고 저희들이 접근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저희가 그 마스터 플랜을 저희가 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저희들이 어떤 포부와 경륜을 가지고 역사 기록관을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역사적인 실제로 그 안에 무엇을 담아서 후손들한테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보여줘야 되는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저희들이 지금 위원회를 꾸려가지고요. 아마 내년 봄 정도에는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나오게 될 거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교단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 사업은 사실은 좀 멀리 보고 멀리 천천히 뚜벅뚜벅 네. 가야 되는 사업이라서 그렇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뭐 원기백치를 올해까지에 마무리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은 없고 내년 이제 한 봄쯤까지는 네. 완료를 할 예정이고. 네, 그다음에 가안은 네. 물론 이제 가안이 나왔지만 어떤 건축물로서 어떤 철학을 담아야 되느냐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내년 봄이나 상반기에는 네. 선보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뭐 공사를 하는 것도 보면 빠르게 하는 것도 물론 네.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다소 불편하고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저희가 제대로 하겠습니다라는 문구들이 많이 네, 있더라고요. 네, 네. 또 그만큼 여러분들이 믿고 기다려주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사실 기록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년이 넘은 교단사인데 100년사의 기록이 조금 관리가 좀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교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네. 정말 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대종사님 당대부터 최근까지도 우리 교단은 다른 이웃 종교들에 비해서 많은 기록물들이 그래도 나름 보존을 잘 해온 네. 거라고 저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청부에 위치한 기록관리실이 기록관리소로 승격이 되면서 좀 더 이것을 체계적으로 꾸려가자 하는 교단적인 합의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기록물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어떤 보관할 거냐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을 교도님들과 일반인들이 어떻게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특히 플랫폼, 기록 유산을 어떻게 마음껏 누릴 수 있고 이것을 후손들한테도 전달해 줄 수 있느냐는 어떤 플랫폼을 만드는 게 저희 문화사회부의 당면한 과제고요. 다행스럽게도 정부의 도움으로 10년 사업으로 20억을 지원받아서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관리 사업이 승인이 됐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어서 이 사업이 완성하게 되면은 우리 교단의 모든 기록물들, 심지어 금석문, 뭐 사진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전부 만들어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마음껏 보고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게 그런 플랫폼을 저희들이 구축할 계획입니다. 네, 아무래도 뭐 최근 몇 년간은 아날로그적인 이제 기록 방식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또 시점이 있다 보니까 이 작업들이 참 중요한 시점에 잘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벤트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행사죠. 제1회 부관동 아카데미입니다. 부관동이라고 하면 왠지 먼 곳일 것 같은데 진짜 그런지 어떤 건가요? 어떤 분이 저한테 북안동이니까 안동의 북쪽이냐 이렇게 되게 신선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생소한 곳입니다. 이 지명인데요. 대종사님 당대 원불교가 그 개성에 교당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이제 아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신데 북한인가요? 그러니까 해방 직후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8년 정도 북한에서 교화를 했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네. 그때 당시에 출석 숫자가 70명에서 80명까지 법회를 보셨고 전무 출신이 9분이나 나오셨습니다. 이게 한국 전쟁이라는 비극이 생기면서 이제 우리가 북한 교화가 끊어지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개성시 덕암동에서 교당을 처음 열었습니다. 이것이 교도님들이 점점 불어나게 되니까 이제 북안동이라고 하는 개성시의 지명으로 이제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당시에 명월관이라고 하는 큰 어떤 한옥 요리집이 있었대요. 네. 그 명월관이라고 하는 건물을 인수해서 그 건물이 있었던 북안동에 원불교 개성교당이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네. 저희들이 이 북안동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것도 끊어졌던 북한교화의 어떤 희망의 불을 다시 한번 비춰보자, 밝혀보자 이런 의미에서 일단 북안동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됐습니다. 오, 실제로 진짜 이제 북한에 있는 지명이 맞았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1회였습니다. 어떻게 이걸 이제 좀 아이디어를 내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북한에 대한 또 북한 교화에 대한 것들 네. 이런 어떤 과제는 원불교인들이라면 누구나 이 가슴속에 품고 있는 어떤 서원일 것 같아요.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관계가 아직은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고 이 경색이 언제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신앙인들 우리 원불교인들이라면 긴 안목에서 뚜벅뚜벅 이것 또한 걸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코로나가 약간은 주춤한 상황이지만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좀 줌으로 그 인터넷으로 집에서 편하게 교당에서 보실 수 있게 수업을 좀 진행하면서 우리 국내외의 다양한 전문가들, 교단 내부와 외부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북한 교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다. 특히 실질적인 얘기들, 북한의 종교 정책, 그리고 원불교의 북한 교화사 또는 지금 북한 청소년들, 미래 세대인 북한의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교과 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도 좀 배워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원불교가 어떻게 북한 교화를 하면 좋겠다고 하는 외부 전문가들의 어떤 조언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4주간의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아카데미인 만큼 다양한 이제 강의들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교모님 보시기에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갔던 강의가 있으신지 혹은 뭐 반응이 좀 좋았던 강의가 있었는가요? 아무래도 4주차의 마지막 수업이 4번째 수업이었는데요. 동아일보의 주성아 기자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분이 북한에서 탈북을 하신
김일성 종합대학교를 나오신 북한 분입니다. 이분 자체가 다양한 또 어떤 과정, 탈북의 경로에서 다양한 어떤 과정을 실제로 온몸으로 체감하고 오신 분인데 한국과 북한이란 두 사회를 다 경험했던 분이기 네. 때문에 이분이 전해주는 원불교는 어떻게 북한 교화를 하면 좋겠다 이런 거에 대한 제안을 들었는데 이분이 솔직한 얘기로는 직접 교화보다는 간접 교화로 의료나 어떤 복지 또는 실질적인 어떤 식량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게 네. 직접적으로 어떤 교화를 펼쳐나가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제안을 또 하기도 하셨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반응들은 다들 좋으셨나요? 저희 교무님들, 교도님들 모시고 네. 이런 수업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열의가 정말 뛰어나셔서 네. 이 강사분들이 질문이 쏟아지니까 끝나고도 심지어는 끝나고도 이 줌 그 화면을 끄지 않고 계속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네. 더 이제 나가서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좀 듣고 싶다. 이제 직접적인 소통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2차, 3차 강의를 계속 열어주면 좋겠다는 어떤 주문들도 많았습니다. 아, 그러면 1회는 좀 아쉽게 온라인으로 네, 만났지만 다음번에는 이제 또 대면도 한번 고려를 그렇죠. 해보겠네요. 맞습니다. 네,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1회를 맞았지만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대면으로 또 함께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원불교에서 또 이해 못지않게 관심사를 두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또 자살 예방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제1회 원불교 생명존중 자살 예방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 또 올 9월에 진행이 됐네요. 많은 분들도 관심 보내주셨죠. 사실은 이 분야는 뭐 앞서서 말씀드린 북한 교화만큼 또 지금 이 우리 사회에서 정말 큰 네. 골칫거리면서도 큰 숙제죠. 네. 생명에 대한 어떤 경시하는 풍조 같은 것들 꼭 이 자살뿐만 아니라 생명에 대한 가치를 많이 좀 놓치고 사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처음에는 한 50여 분 정도만 신청해도 이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겠다 했는데 140분이 신청을 하셔서 100분이 넘게 이 수료를 하셨습니다. 처음에 예상 인원은 네. 50명인데 50명만 와도 성공이겠다 싶었는데 50명만 와도 성공이겠다. 네. 140명이 신청해서 이 인터넷 수업을 100분 넘게 오. 진행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한국의 종교계들이 생명 존중 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살 네. 예방이 워낙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생명존중재단에서 놀라더라고요. 우리 원불교가 이웃 종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아직은 네. 교세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독교, 불교, 천주교도 못했던 사업을 이렇게 진행했다는 거에 그분들도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정부에서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놀랐을 정도로 이게 많이 피부에 와닿는 문제구나. 실제로 저희가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실제 이 수업 안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두 분 중에 한 분은 주변에 자살자나 자살 시도자가 있었다. 이런 어떤 직접적으로 또. 네, 와닿는 어떤 아픔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신앙인으로서 공부인으로서 어떻게 이분들을 치유해주고 함께 갈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침 저희와 어떤 상황이 딱 맞아 떨어져서 이 수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던 거고요. 네. 앞서서 말씀드린 부관동 아카데미 그렇지만 이 생명존중 프로그램도 내년에 계속 심화 과정도 열어주고 2기, 3기를 계속 열어달라는 제안들이 많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이거 정말 급하다. 이것부터 빨리 해야겠다 싶어 내년 상반기에도 네. 심화 과정 및 2기, 3기 자격증이나 어떤 그런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는 과정도 저희들이 연계해서 개설하려고 지금 착착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번엔 정말 숫자로 그냥 반증이 된 것 네. 같은데 사실 생명 존중 자살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강의를 들을 수는 있지만 이번 과정은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거든요. 전 조금 생소한 게 이 생명 존중 자살 예방 전문가라는 게 원래 있었는지 이걸 수료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 생명 존중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떤 프로그램들이나 지원 사업이 있었던 거고요. 네. 저희 교단도 규모의 어떤 크고 작음이 있었겠지만 지속적으로 함께 했던 것은 또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을 좀 더 장기적인 과정으로 끌고 갈 수 있냐,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일례로 올해부터 종교계와 정부가 함께 생명사랑센터라는 걸 네. 열게 됩니다. 교당이나 사찰, 교회 등과 같은 종교 시설에서 이 시설을 찾아오는 어떤 힘든 분들한테 직접적인 지원, 그게 꼭 상담이 아니더라도 이분들의 마음에 위안을 줄 수 있는 종교계와 함께하는 사업이 올해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어서요. 내년에는 좀 더 확대될 예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원불교 교당 2곳, 상계교당과 홍제교당이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도 이 사업은 점점 더 확대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요한 거는 그런 센터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센터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재가출과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정말 어찌 보면 상당히 고위험군이거든요. 자살을 시도한다거나 경험이 있다거나 하는 분들은 사실 이분들은 섣불리 다가가기에는 여러 가지로 조금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대하고 어떤 케어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양성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함께 가져가기 위해서 정부가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제공받아서 이분들을 전문가로 양성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상담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더 확대하겠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계획이죠. 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이 불명예스러운 수치가 이왕이면 좀 긍정적으로 전환이 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올해 진행하기로 했던 게 웹툰 창작 첫걸음 캠프가 있습니다. 웹툰에 대한 관심도가 또 워낙에 많다 보니까 청년 세대들 그리고 북한 이탈 청년들 관심이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안타깝게 연기가 좀 됐다고요. 네, 사실 연기라고 하지만 이걸 네.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좀 더 이게 기간을 조금 늘렸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문화사회부에 근무하기 전에 북한 이탈 청년들과 또 어떤 법회를 진행한다거나 네. 이게 좀 중간에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아무래도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터져서 계속 지속적으로는 이어가지 못했는데요. 이런 청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이 친구들도 남한 청년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웹툰, 네. 웹소설 관심 많고 유튜브 하고 싶어 네. 하고 이런 것들에 관심 있다는 걸 저희들이 이제 알게 돼가지고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함께 남한 사회에 단계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느냐 이 친구들이 관심 있어하는 어떤 웹툰을 한번 좀 체계적으로 가르쳐 보면 어떨까 네. 전문가들을 함께 해서 또 이 프로그램이 지금 사실 코로나 핑계를 잡고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지금은 약간 움츠려 있는 상황이라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북한 이탈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웹툰 또는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웹툰이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남한 청년들, 우리나라 한국 청년들 정말 웹툰 많이 보더라고요. 네. 저도 저희 세대만 해도 벌써 좀 너무 옛날 그 만화방 제가 네. 세대라서 종이 만화책. 네네네 그런 세대라서 좀 놓치고 있었는데 네. 요즘은 핸드폰은 늘 웹툰 많이 봐서 네.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을까? 웹툰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모아져서요. 이것도 내년에는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북한 이탈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웹툰 교실을 좀 진행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추운 계절이 되면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감기 네.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내년에 조금 더 성대하게 열릴 것 같고요. 이 창작 첫걸음 캠프를 진행하면 직접 우리 청소년들이 본인의 아이디어들을 웹툰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진행되나요? 맞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우리 대종사님이 가르친 원불교의 교법을 담아낼 수 있는 웹툰을 네.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많은 사업을 하지만 저희가 늘 부서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이 모든 일들은 교화 사업이다. 네. 대종사님 교법과 인연을 맺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이것을 가시적으로 내놓지는 못하더라도 서서히 젖어들 수 있게끔 이 친구들에게도 교법을 전달해야겠다라는 취지에서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되었던 원불교적인 이념이 조금이라도 들어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발표회도 열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법도 담기고 그리고 또 우리가 흥미로워할 수 있는 북한 관련된 네. 이야기들을 좀 담아낸다면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내년에 또 잘 성대하게 마무리가 되고 또 한번 나와주셔서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후반기로 접어들면 항상 진행해왔던 사업들을 이제 좀 마무리를 한다 이런 식이라고 알고 있는데 문화사회부는 언제 쉬는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네. 계속해서 바쁜데 네. 원불교 문화학교가 또 계속해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무님께서는 또 강사로도 참여를 네. 하신다고요? 제가 언제 쉬느냐 하면 사실 좀 중간중간 틈틈이 열심히 쉬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 서울과 익산 또 전국으로 다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이동거리가 많긴 하니까 중간중간에 쪽잠도 많이 자고요. 쉬고 네. 있습니다. 문화학교는 매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 특히나 익산 성지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기도 네. 하죠. 익산 성지에 활동하시는 성지 해설사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신심 있게 대종사님의 성원이 담긴 이 총부를 구석구석을 이렇게 안내도 해드리고 또 소개도 해드린 역할들을
최근에도 뭐 익산이나 전북 지역에는 수시로 오세요. 답사도 하러 오시고요. 뭐 소풍으로도 오시고, 뭐 공무원분들도 오시고, 외부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그 교도님들이 나가서 열심히 해설도 해주시고 계신데요. 중요한 거는 이 총부라고 한 지역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구석구석에 담겨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초기 교단의 대종사님을 비롯한 다양한 많은 선진님들이 구석구석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번에는 인물사 중심으로 초기 교단에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밝혀드리지 못했던 많은 선진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3주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교도님들이 성지의 곳곳에 숨겨 있는 스토리들, 초기 교단 선진들의 향기들을 조금 나눠드리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 해서요. 제가 매주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이 뭐 부관동 아카데미 혹은 원불교 문화학교 전부 다 아마 원불교의 가장 기본이나 기초가 되는 것들을 좀 알리는 그런 작업들을 다양한 형태로 보여주고 네.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 부분에 공을 많이 들이는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겠다. 혹시 뭐 교화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맞을지 어떻게 이해를 하면 가장 정확할까요? 교화, 뭐 우리 교무님들, 교도님들의 어떤 지상 과제죠. 어떻게 교화할 것이냐. 그 다양한 방법론 중에 우리 문화사회부는 문화로서 교화하자. 이것이 문화라는 것이 정말 천천히 점진적으로 훈습이 되어진다. 네. 몸에 정말 무르익고 이렇게 젖어든다.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네. 서서히 간접적으로 이렇게 다가서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21세기는 뭐 부정할 수 없이 문화의 시대죠. 네. 특히 종교 문화, 종교라고 하는 어떤 가치관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요즘에는 좀 덜 다뤄지고 좀 가볍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뭐 물론 종교인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시대와 생활할 수 있느냐, 그 시대와 생활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은 문화다. 저희들은 적어도 문화사회부에서는 그런 역할, 원불교 문화, 원불교의 고유한 문화, 이것을 어떻게 형성하고 더 중요한 건 보급할 수 있느냐가 저희들의 지상 과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문화사회부의 일은 한 이벤트 하나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긴 하지만 결국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줄기는 좀 있다라는 느낌이 네. 좀 강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결국에 문화사회부의 일들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내년도 이제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올해 이제 저희들이 부임을 해서 저희 부장님과 저희 많은 이제 문화사회부 직원들과 교무님들이 중요한 건 저희들이 어떤 일종의 하나의 어떤 과제는 뭐냐, 지속 가능한 교화, 지속 가능한 원불교 문화 네.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가 늘 고민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의 줄기로 깨어갈 수 있게 지속 가능한 네. 사업을 하자. 이벤트도 좋지만 이것이 우리가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벤트면은 더 다행이겠다. 올해 예를 들어서 송대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총부가 그동안 많이 개방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오고 가는 명소가 된 건 사실이지만 아직은 그래도 더 특히 코로나가 끝물인 요즘 같은 상황에서 네. 어떻게 하면 성지를 좀 더 많은 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느냐. 특히 지금 송대가 위치해 있고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의 세 분 스승님의 성탑이 모여있는 그 가장 중요한 말 그대로 성소죠. 네. 그곳을 처음으로 열어서 음악회를 해서 많은 분들과 교도님들과 일반인들이 즐길 수 있겠다. 중요한 건 송대 음악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열어서 보여드릴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즐길 수 있다. 이런 어떤 시사점, 어떤 시작 이런 것들을 여는 게 저희들이 문열이하는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네. 내년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올해 저희들이 시작했던 일들을 조금씩 더 쌓아나가는,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좀 꾸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원기 108년에도 문화사회부에는 저희가 힘을 좀 팍팍 넣어드려야 될 것 같다는 감사합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이 참 짧다라고 느낀 게 문화사회부는 이렇게 할 일들이 많고 소개해드릴 것도 너무 많은데 다 소개를 못 해드려서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거든요. 저도 이제 소개해드린 바가 있지만 뭐 시니어 자전 공연도 있었고요. 네. 뭐 방금 말씀해주신 음악회들도 있었고요. 여러 이벤트들 중에 가장 또 소개하고 싶었던 거, 이때는 참 나도 너무 개인적으로 좋았다 하시는 이벤트가 있으실까요? 앞에 꼭지에서 좀 언급을 한 건데 실제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두 가지를 좀 꼽고 싶습니다. 네. 제가 좀 감히 말씀드리면 제가 문화사회부에 부임해서 밥값은 했다라고 네네. 스스로 자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초기 교단의 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 승인됐다는 겁니다. 네. 이 사업은 이웃 종교들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평가가 좀 격차가 있습니다. 이웃 종교들이. 그런 장단점까지도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승인이 되어서 내년부터 진행하게 됐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기록문화유산, 어떤 교단의 역사 같은 것들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도 많이 있었는데 이 소중한 문화유산을, 기록유산을 후손들에게 데이터베이스로 남길 수 있다는 거를 제가 감히 이 초석을 좀 벽돌 하나라도 쌓을 수 있다는 게 네. 너무 저 스스로도 좀 스스로 대견했다라는 말씀을 좀 감히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앞서 또 소개한 것처럼 자살 예방 사업, 생명 존중 사업, 네. 이 생명 존중에 대한 초석을 다시 한번 쌓을 수 있다는 것. 제가 개인적으로는 7, 8년 전에 서울시와 함께하는 그 종교계 자살 예방 사업을 네. 교단에서 최초로 제가 그때 제 개인적인 관심 분야이기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저랑 어떤 인연이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네. 문화사업에 부임하니까 다시 이 과제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뭐 사실 좀 이 주제 자체가 묵직해서 부담도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제가 이 부서에 와서 해야 되는 일이겠구나 해서 제가 근무하는 동안은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과 생명 존중 사업을 조금 더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좀 성장을 시키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 또 박대선 교무님 포함 문화사회부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 제 역할을 잘 해주셨기에 또 이러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사실 이제 기록물 관리는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 내년부터가 더 중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쭉 들으시면서 그래도 문화사회부로 오늘 또 대표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지 않으실까 싶거든요. 그래서 대표에서 또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문화사회부에 와서 보니까 우리 총부가 정말 일이 많고 바쁜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각 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간절한 일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 문화사회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점점 더 그런 생각이 깊어지더라고요. 이 모든 일은 사은님과 스승님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많은 출제가 교도님들이 함께 합력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정말 숟가락 하나도 들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지금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어떤 원력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만의 어떤 문제, 어떤 과제가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가져가는 역할을 저희들은 다만 마중물 역할을 할 뿐인 거죠.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은 응원뿐만 아니라 또 따끔하게 혼날 일이 있으면요. 언제든지 저희 부서의 문을 두드려 주시면요. 늘 두 팔 벌려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박대선 교무님의 정말 에너지만큼이나 열정만큼이나 내년에도 쭉 그 힘 받아서 멋지게 또 성과도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화사회부의 일은 항상 문화사회부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일들이 네.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다들 관심 가져주시고 좀 애정을 넣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는 문화와 또 콘텐츠로 모든 것이 정리되는 네. 시대라고 하잖아요. 원부교 또한 원부교 교법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문화사회적인 또 교화 활동들을 통해서 원부교의 미래를 좀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함께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무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6회 소태산 영화제 온 메타버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생명과 소통을 주제로 12월 9일부터 10일에는 원광대학교 60주년 기념관 아트스페이스홀에서 영화 상영을, 11일부터 12일까지는 소태산 기념관과 메타버스 소태산 갤러리에서 상영, 전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함께합니다. 정산종사 탄생 100주년 행사 총감독을 맡았던 장충교당 최승원 교도가 작품을 쓰고 장충교당 최여설 교도가 출연하는 연국 수연시 안녕이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광림아트센터 장천홀에서 열립니다. 행복과 가정, 여자의 삶을 서정적으로 그려낸 작품으로 찬바람 부는 계절 함께하셔서 따뜻한 시간 보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불교 교육부가 출가의 꿈을 키우고 있는 고등 청년 신성위원들과 함께 즐겁고 의미 있는 낙원 여행을 떠납니다. 12월 17일에는 무주 리조트에서 스키 체험과 특강이, 12월 18일에는 중앙총부 예외 참석과 상사님을 찾아뵙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전무 출신의 서원을 품고 있는 고등학생과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삼동 베네 청소년 수련원에서 함께하는 어린이 겨울훈련 산골학교가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이어집니다. 예비 초등학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훈련은 자연 속에서 안전하게 활동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접수 마감은 12월 26일까지입니다. 영광국제마음훈련원 제4회 동선이 2023년 1월 9일부터 12일까지 이어집니다. 김해봉 교령의 사은 강의, 이경열 원장의 견성 5단계 공부, 영산 성지 순례, 삼바제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끼리 삐걱거리지 않고 어우러지기 위해 필요한 건 바로 인정이라고 합니다. 나와 다른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 생각과 내가 가진 판단의 잣대를 내려놓고 그 사람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올겨울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따뜻한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거진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